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그죠? 롤러코스팅 종목들도 아무튼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또 주말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금요일날은 그죠? 크게 좀 매도가 낮아지고 오늘도 물론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정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오늘 기계적인 금융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국내 기관들의 일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오늘 3% 그죠?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줬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의미 있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셀트도 제가 20주, 21일 이렇게 이 편을 가지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은 20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가가 전고점을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는데 오늘 우선 시장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셀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또 하면서 셀트를 들으면 그렇게 크게 그죠? 또 불안하지 않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가가 강하게 이제 상승을 버텨줬던 게 첫 번째는 이제 은행주들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지주사들. 배당 소득 부분이 이제 기존 35%에서 25%까지 완화될 수 있다. 요 부분으로 이제 지주사라든지 또 은행 이런 쪽들이 좀 상승을 크게 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계속 플러스를 또 확대하면서 그죠? 확대하면서 거기에 이제 상승폭도 늘리는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미국의 이 셧다운 자체가 조금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 선물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은 어쨌든 오늘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의 큰 폭의 상승에 선반영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수 부분에서는 어쨌든 22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지켰고, 근데 이제 미국은 22일을 그죠? 20일을 미국은 나스닥이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다 깼거든요. 미국은 깼.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이 이제 이런 상황이면 20일 복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세가 꺾였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항상 22동 평균선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종목이든 지수든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로 넘어와서 오늘 셀트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아무튼 오늘도 셀트는 계속 여기서 지지부진한 17만원과 18만원의 박스권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셀트가 이제 좀 의미 있는 또 그죠? 의미 있는 공시가 나왔죠. 다 아시는 거지만 홀딩스가 남아있는 셀트리온의 주식 매수를 올해 안에 이제 끝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기간적으로는 12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이긴 하나.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또 설날 빼고, 연말 빼고, 그러면, 이번에는 오히려, 그죠? 기간은 한 달이지만은 타이트하게 매수가 크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기준으로 해서 주식 수가 한 195만 주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러면 평균 한 하루에 10만 주 정도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10만 주 정도를.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연말에 어쨌든 12월에 공매도 놈들은 조금 후달리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금액 부분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정도 금액 부분이면은, 유통물량, 악성적인 유통물량은 좀 제거가 거의 다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주가가, 사실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크지는 못했죠. 좋지는 못했죠. 그죠?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보면 쌍끌이 매수거든요. 물론 이제 아침에 검은머리 신한이 매수를 할 때는 주가가 좀 탄력적이었었는데 이놈들이 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상승폭을 막았죠. 근데 상승폭은 막았지만 오늘 매수 창고를 보면은 좀 의미 있는 창고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모간 스탠리와 메릴린치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공매도 쇼커버 창구가 모간 스탠리와 메릴린치잖아. 그죠?
거기에 좀 의미가 약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외에 이제 오늘 사실은 뭐 아침에 CT라든지 또 JP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일부 좀 매수가 유입이 된 부분에서는 나름 조금 모르겠어요. 조금 이제 쇼크버적인 그런 부분에 예? 그리고 오늘 공매도도 4만 주대로 크게 확 줄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튼 홀딩스가 어쨌든 뭐 물론 그동안에 뭐 주가를 그렇게 사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는 사실은 뭐 공격적인 매수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자사주가 매수할 때도 이제 홀딩스에서 3시 이후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번 그 홀딩스의 아무튼 그 매수는 약간 공격성을 많이 좀 띄었거든요. 그죠? 뭐 3시 넘어서 또 그 중간에도 마찬가지로 2시 반 이후에도 몇천 주 단위로 펑펑펑. 그래서 이번에 거의 뭐 195만 주니까 이거를 거의 20일 만에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1월 달에 1월 8일까지긴 하지만은 뭐 1월 보니까 1월 1일이 금요일, 뭐 토, 일, 월 그렇게 하면 뒤에 한 3일 남고 3, 4일 정도.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연말에 휴장 빼고 뭐 크리스마스 빼고 그죠? 일요일 토요일 빼면 그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럼 한 20일 정도 살려나요? 그럼 20일이면 뭐 거의 하루에 한 10만 주씩 사야 되거든. 감당이 가능할까? 거기다 시장까지 만약에 상승을 해버리면 프로론까지 위험이 되면 그래서 딱한 부분은 있으나 어쨌든 이 부분도 역시 그죠? 공매도의 유통 물량을 제거하는 거고 하는 거고 이제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이 또 오르게 되면서 셔틀에 또 시중에 자금들이 또 투입이 되는 부분이면 그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끝난다는 것은 결국은 4분기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4분기 실적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주봉, 지난주에도 주봉이 양봉을 기대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0주 이평을 약간 깨면서 이제 지난주에 깨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저는 양봉으로 그죠? 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또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크게 뭐 벗어나진 않았다. 따뜻한 뿐이지. 그죠? 또 지난주에는 지수가 또 크게 출렁거렸지만은 또 셀터는 또 크게 출렁거리진 않았잖아요. 왜? 오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면 자, 어쨌든 오늘 셀트가 0.4%, 삼성전자가 2.7%죠. 삼성전자도 아침에는 그게 강하지 못했었죠. 그죠? 미국 시장의 나스닥 선물이 이제 크게 확대하면서 하이닉스는 4.4%.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쨌든 시장을 주도를 했다. 그죠? 반도체가. 그리고 이제 오늘 자동차 쪽도 뭐 2, 3%대 상승을 하고 또 조선주들도 2, 3%대 방산 쪽은 뭐 4%짜리가 좀 꽤 나왔죠. 그죠? 방산 쪽은. 현대로템도 4점.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제 대부분 지난주에 20일 동편에서 다 깬 부분이기 때문에 20일이 저항을 받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도 오늘 좀 4.9%. 두산에너빌리서 이제 모처럼 바닥을 조금 만드는 그런 조금 약하긴 하죠. 외국인의.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1,495억 매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막 조 단위의 매도에 비해서는 그죠? 이제 매도가 좀 약간 진정이 되었다로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오늘 사실은 기관들의 매수가 1조 3천억인데 의미는 없어요. 그죠? 금융투자가 9천억이고. 뭐, 그 투신도 조금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말에 돌아설지는 모르겠는데 투신도 아무튼 오늘 1,300억 연기금 3호 그죠? 그러니까 셀트도 뭐 아무튼 3호 쪽은 좀 덕을 봤지만 다른 쪽은 뭐 덕을 보지는 못했죠.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아무튼 연기금은 셀트가 올라가는 때는 아무튼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부역자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기관들이 선방을 하면서 20일도 지켰고 또 나름 그죠? 시장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1.39 그죠? 상승을 하고 있고 니케이도 오늘 뭐 1.26.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워낙 크게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중국도 나름 또 상승을 그러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들도 어쨌든 매도해서
이제 진정이 되는 모습이고, 기관들 어쨌든 크게 매수 돌아섰고, 그죠? 주가도 뭐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켰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쪽 부분에서 이쪽에 이제 기술 수출 바이오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죠? 그 약세를 보인 반면에 이제 저쪽에 보면은 뭐 오늘 그 매도 팩토가 뭐 상한가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차바이오텍, 네이츠셀, 뭐 이런 쪽, 그죠? 종목들이 좀 강했죠,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알테라든지 뭐 리가라든지 ABL, 올리스는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었지만은 오늘 인벤티지랩도 드디어 신고가를, 아무튼 인벤티지랩은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제게 좀 이게 그러니까 이쪽 대행사 쪽으로 문의가 좀 많이 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인벤티지. 그죠? 신고가 냈네, 그죠? 신고가. 아무튼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인벤티지가 이게 이제 자료집에서 할 때가 자 잠시만요. 그때가 7월 달이었으니까, 그죠? 6월 말이었으니까 6월 말 그때가 이제 32,000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못 갔어. 그 당시 이제 뭐 매도 아니 아직 뭐야 펩토론 이런 쪽은 다 뭐 신고가를 막 내고 나가는 그런 이제 이후의 상황인데 얘만 이제 못 가고 있다가, 그죠? 8월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아침 오전 방송에서 자, 이 인벤티지랩도 주가가 참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때부터 한번 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10월 달에 많이 빠졌어요. 그죠? 10월 달에 9월 말 10월 달에 그 최근에 이제 문의가 좀 왔어. 그래서 대행사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대표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그 오전장에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신고가를 냈네요. 아무튼 뭐 축하드리고. 그 자료집 안에 있는 종목은 딱 못 가는 종목이 지금 셀트리온이잖아요. 하자 없습니다. 잘해주십시오.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 셀트를 안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그죠? 안고 뭐 새로 신규로 뭐 셀트를 사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장이 좋은데 뭐 신규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신규는 사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뭘 자꾸 초과로, 그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물량들만 잘 지키고, 신규는 다른 종목들 단기 매매 하시면 되잖아. 신규 자금이 있으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인벤티지가 오늘 강했네. 그죠? 신고를 내버렸네요. 그리고 보니까 아무튼 바이오 쪽에 오늘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쪽에 뭐, 기술 수출 플랫폼 부분에서 이제 올릭스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올릭스가 6.6% 12만 9천 원이네 벌써. 그죠? 12만 9천 원. 그 2차 전지 쪽이 이제 오후에 시장 뜨면서 확 돌아섰는데 바이오 쪽은 돌아서지 못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뭐 일부 심택이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다 해서 13% 급락을 시키는 모습. 하나마이크론도, 그죠? 이건 이제 내일인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저도 오늘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죠? 수급적으로 뭐 외국인 기관이 크게 매도한 건 아니에요. 20일 오늘 처음으로 이제 깨기는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권주, 키움증권이 뭐 8%. 키움증권이. 미래시증권은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려버렸네요. 그죠? 물산은 오늘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20일 지켰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가장 큰 것은 시장에 물론 뭐 배당소득 관련 부분이든 또 미국의 셧다운 종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었다는 거. 요게 그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외국인들이 막 주식을 막 셀코리아 할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면 대부분 삼성전자, 그죠? 하이닉스 두 종목이잖아요. 그 금액이 거의 뭐 절반이 넘으니까. 근데 단기 차원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셀트리온이 이제 어쨌든 오늘 그죠? 홀딩스가 이제 공시를 했어요.
해서 3,382억 매수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도 500억 정도를 그죠? 정액을 했어요. 당초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나왔던 그죠? 공시보다도 500억을 더 정했다. 그러면 저는 이게 500억을 왜 정했을까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매입 단가 기준이 이제 이 3,382억의 매입 단가가 금요일날 종가니까 17만 2,900원이잖아. 그죠? 이 2,900원을 기준으로 해서 3,382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 수량으로는 한 195만 5,763주잖아. 그죠? 근데 과연 그러면 이 금액을 한다고 그러면은 밑에서만 계속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쵸? 이 전후로에서만. 그럼 주가가 또 못 간다는 거잖아. 12월 달도. 결론은. 그죠? 그래서 이 500억이 오히려 위로도 살 수 있다 부분에서 그죠? 진행이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크게 의미를 가지지 마시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어쨌든 오늘 3,380그러니까 이게 이제 500억 정해서 이제 3,382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셀트리온의 홀딩스가 매수한 게 8,741억 이 합하면 엄청난 거죠. 8,741억. 그럼 이 8,700억이 내년에 그죠? 내년에 이거 어차피 이거는 이제 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팔 물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만 하는 거지 뭐. 그 시장은 이제 셀트가 정상화되면은 그때는 매각을 하든지 뭐 그죠? 팔겠죠. 매도를 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 8,700억이 과연 이게 얼마에 그죠? 대상市장에서 내년에도 셀트가 본격적인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완전 바닥이었는데 대박 난 것 같아. 그죠? 서회장은 대박.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다 그냥. 자, 그래서 지금 셀트가 홀딩스든 어쨌든 보면은 아무튼 자사주도 뭡니까? 9차례에 걸쳐서 8,500억을 샀잖아요. 자사주도. 근데 이제 자사주도 8,500억을 샀지만 또 자사주 소각도 올해 어쨌든 9,000억을 했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그럼 왜 이렇게 할까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또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다는 것은 결국은 아무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또 뭐 그렇게 막 신뢰를 안 하고 그럴 수 없겠다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셀터 이제 유통 물량을 제거하는데 그 유통량이 뭔가 했을 때 결국은 차명계좌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지 않습니까? 그죠? 차명계좌. 뭐 차명계좌 여러분들 하는 건 다 아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차명계좌의 유통 물량을 제거하는, 그게 이제 결국 뭐 개인으로 잡히든 또 역의 외국계 검은머리로 잡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죠? 그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시형을 제거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이게 3,382억 정도면 거의 한 200만 주 정도 된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많이 남아 있으면 한 2, 300만 주 정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죠? 악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아무튼 올해 회사 측에서 뭐 세장도 500억을 샀지만은 스킨큐어라든지, 그죠? 또 우리 사주 같은 경우도 400억이나 그렇게 또 매수를 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가 400억이나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에서 직접 내가 일을 하는데 이 회사에 비전이 없으면 우리 사주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막 오늘도 엄청난 뭐 프레스를 가는 놈들이 이런 자리가 자꾸 그러긴 하는데요. 저 뭐 참 그걸 뭐 신경은 안 써요, 사실은요. 그죠? 뭐 걔들. 그쵸? 공매도 집단이면 공매도 이 뭐 몸통 이런 애들이면 또 제가 좀 그러지만은 뭐 이런 자리들이야 뭐 항상 그런 또 분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이 자체가 중요한 거는 20일 만에 집중적으로 3,200억이 3,300억이 투입된다는 거. 그죠?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거를 지금 공매도도 거의 뭐 풀로 상태로 지금 쳐놓은 상태고, 그죠? 이 상태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죠? 또 그쪽 시기가 되면 이제 뭐 주식 배당 관련 부분도 그죠? 있을 것이고, 주식 배당을 주든 뭐 현금 배당을 주든, 그죠? 저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아이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말하면 또 이런 자리가 또 공격을 할까봐 이런 자리가 막 그러니까 막 저도 막 이 아무리 이렇게 경한시해도 그죠? 무시해도 신경이 쓰이긴 쓰이더라고요. 자,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무튼 400 죄송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제가 이게 막 하도 이런 짜리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러네요. 48,000주가 매수예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보겠지만은 신한 애들이 그죠? 검은머리 물량이 오늘 들려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오늘 좀 괜찮았을 거예요. 오늘 아무튼 공부도 몸통 창고 모간 스탠리가 42,500주를 매수를 하고 메리린치도 23,000주 그죠? 매수를 했으니까 기관들도 27,000주 매수죠. 그럼 전체 시장에 비해서 뭐 약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는 이 기관의 수급이 막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따라온 적은 별로 없었고, 기관의 매수가 컸을 때도 그 뭐, 공매도들이 매수, 쇼커버적인 부분을 매수한 것이니까. 오늘도 연기금이 2만 주나 팔았어요. 그죠?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오늘도 주가를 눌렀던 애들은 차명계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눌리는 거, 못 가는 주식은 별로 없잖아요. 개인들이. 그죠? 그만큼 차명계좌가 자전 형식이든 조작질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외국계인데 오늘 쇼커버가 일부 좀 유입이 된 창고인 모간 스탠리와 메리린치가 들어왔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기관들 부분에서는 아무튼 기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기계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유통물량 부분에 차명계좌가 눌렀고 부역자 연기금이 그죠? 눌른. 보험이야 뭐 생각 없는 애들이니까. 보험 애들은 생각 없는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매도가 아무튼 43,000주면 최근에 어쨌든 가장 적은 공매도 수량이죠. 그죠? 43,000주.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그런 수량. 어제 금요일 깔면 지난주에 엄청났었죠. 그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엄청난 부분에서는 결국은 시장도 하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퍼부었지만 주가는 뭐 그렇게 퍼부은 데 비해서는 그렇게 밀리지는 못했죠. 자, 오늘 KB 차명계좌의 몸통은 아니고 차명계좌 KB 검은머리 몸통 신한, 그러니까 신한과 KB 그리고 미래 자전 이 세 놈들이 그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거를 모간 스탠리가 42,000개 또 차명계좌 몸통 뭐 신한이 냈으니까 또 삼성은 좀 받아갔고 그죠. 그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쪽에 메리린치가 23,000주 정도 매수 그죠.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쇼커버 창고가 들어왔다는데 의미가 있다. 자, 시장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틀 넘어서 매수입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매수. 오늘 뭐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기관들도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 규모를 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 이수 페타시스가 오늘 또 주가도 급등을 했지만은 신고가죠. 그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30만 주.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자,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쪽, 그러니까 기아차도 매수고 자동차 쪽도 조금 매수를 했어요. 자동차 쪽도 약간 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쨌든 지금 지난주에 매도 부분으로 셀코리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걱정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율도 오늘 조금 뭐 또 하락을 했죠. 그죠? 자동차, 현대차.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자, 바이오 쪽에서는 올릭스가 어제 금요일날도 11만 1000주, 오늘도 11만 1000주 신고가예요. 차트 한번 볼게요. 올릭스. 올릭스는 제가 이것도 말씀 많이 드린 종목이죠. 그죠? 올릭스도 그죠? 기술 수출을 위해서 태어난 회사다. 그래서 올릭스가 이제 신고가를 내는. 근데 바이오 쪽에 지금 이제 과연 알테오젠이 빠지면 거기에 그죠? 알테오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가가 뭔지 그 부분을 한 번씩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코스닥에서. 자, 그래서 모습이 알테가 신고. 그러니까 알테가 이제 기관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든 뭐 코스닥 이쪽에 다른 쪽이든 간에 코스닥은 특히 기관들의 수급이 중요해요. 기관들의 수급이. 그러니까 이쪽은 뭐 계속 지금 기관들이 채워서 사면서 이번 바이오 하락에도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ABL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물론 이제 주가가 하락은 했지만 ABL이든 뭐 또 알테오젠이든 또 리가캠이든 근데 이제 기관들의 수급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연기금이 오늘 조금 파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죠? 연기금. 근데 이제 뭐 금융투자 쪽이나 전체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매수이기는 하죠. 매수이기는. 그래야 10만 원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장 부분에서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셀터도 또 바이오 쪽도 그렇게 뭐 크게 나쁜 그런 수급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지금 크게 오르고 있으나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셧다운의 종료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선반영을 했다. 그럼 내일도 뭐 오늘처럼 급등할까? No. 그죠? 내일은 좀 바이오가 또 반등을 주기를 아무튼 또 그래 델타가 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 3,300억대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주씩만 이제 들어온다는 뜻이야. 12월 달에는 뭐 1월 달 넘기진 않을 것 같고 보니까 중간에 그죠? 약간 공격성을 띠면서 공매놈들의 좀 똥줄이 좀 타게끔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만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 더!